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특집 이란 최고의 핵무기 책임자를 왜 모사드가 제거했으며 또 모사드가 그를 제거한 그 배경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번에 모사드가 이란 최고의 핵무기 책임자를 제거한 것은 그것은 조 바이든에게 보낸 선물이다, 일종의 조 바이든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라는 소식을 특집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의 최고의 핵무기 책임자인 모센 파크 라자데를 암살했다, 거기는 모사드가 있다라는 소식은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27일 이스라엘 개입, 이란 최고 핵무기 과학자 암살 5가지 이유라는 제목에서 이번에 이 이란의 핵무기 책임자의 제거에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있었으며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결국은 왜 이란의 핵무기 책임자를 제거하게 됐는지 5가지 이유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금요일날 충격적인 속보를 제가 방송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의 본질은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스라엘의 짤막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4년 기간 동안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지금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마당에 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 최고의 핵 전문가, 최고의 핵 책임자를 제거하게 됐는지는 좀 그전 방송에서도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7일 날 미국의 소리방송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란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이란의 제재를 해제해달라, 핵 합의 복귀를 촉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당선인에게, 조 바이든 당선인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에게 우리 이란의 핵 합의, 그러니까 합의에 그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란의 핵 합의 JCPOA를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당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강요회의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우리 이란하고 이 2015년도에 맺었던 무엇으로 가자? 이란 핵 합의로 가자라고 공개적으로 조 바이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 쉽게 말해서 조 바이든에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했던 2015년도에 만들어진 이란 핵 합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발표 있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이란 최고의 핵 과학자가 이 모센 파크 라자데가 이란의 그 테헤란 근처에서 암살되었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암살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 폭발음이 들렸고 기관총 난사가 시작되었으며, 또 계속해서 그 사건에 터지고 나서 이 모센 파크 라자데 암살이 있고 나서 누구도 이 암살을 한 것을 자기네가 했다, 또 어떤 국가가 했다라고 밝힌 적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데일리 메일 온라인은 이 소식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5일 날 악시오스 뉴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특종으로 이스라엘군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고위 관리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25일 날 악시오스 뉴스는 이스라엘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에게 이란과의 그 공격을 대비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전한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수 있다라는 워딩으로 보도를 했고, 27일 날에는 이 하산 이란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공개적으로 2015년 이란 핵 합의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 27일 날 이란의 최고의 핵 책임자인 모센 파크 라자데는 이 암살을 당했고 병원에 옮기자마자 바로 숨졌다, 순교했다라고 이란 통신이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란의 핵 합의의 그 본질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 최고의 핵 전문가, 핵 책임자를 제거하게 된 것인지, 또 왜 이 모사드의 이러한 암살 작전이 바이든에게 보내는 선물, 일종의 경고인지는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27일 발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이스라엘 개입, 이란 최고의 핵무기 과학자 암살 5가지 이유라는 제목에서 군사 전문 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관련된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 전문 기자의 르포 형식의 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해외정보국 모사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아버지인 이란 핵무기 최고 책임자 모센 파크 라자데를 암살을 했다. 그러니까 모사드가 한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암살을 한 이유는 5가지이다. 첫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시 이스라엘과 협의 없이 미국의 JCPOA 이란 핵 협정, 그러니까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암시이다. 오바마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의 군사 목적의 핵 문제에 관한 기본 합의에 서명을 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연합은 기존의 미국과 이란 간의 비밀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이란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실상 이란의 핵을 인정하고 유럽연합과 관련국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의 나쁜 버릇을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JCPOA, 이 포괄적 행동 공동 계획을 발의한 게 오바마, 조 바이든 시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란에 대한 핵을 인정했으며, 당시에 이 협정을 완강하게 반대한 것은 이스라엘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왕따를 시켰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그 이유를, 자,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무시한 오바마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스라엘은 이번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만약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다시 2015년 JCPOA 핵 협정 복귀 시에 아예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복수의 메시지이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주 기자회견에서 모센 파크 리자데, 이란의 핵 전문가, 이란 최고의 핵 기술자 책임자인 모센 파크 리자데 그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외쳤다. 모사드는 항상 이란의 핵무기 최고 책임자인 모센 파크 리자데를 암살 1순위에 놓고 추적을 했다. 모사드는 이란의 핵무기 대부를 암살함으로써 이란과 핵 협정을 맺었던 조 바이든 미래 행정부에 선물을 미리 보낸 것이다. 경정을 울린 것이다. 이번 암살 작전에는 모사드가 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표시들을 남겼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조 바이든이 만약 이란과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파괴하겠다는 선포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욱이 이란이 지난 1월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인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미국과의 혈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또한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에 모사드의 1급 팀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이란 핵무기 최고 책임자 암살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함께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첫 해에 어떤 형태로든 이란에 보복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의지이며 보복 가능성을 높여준 간접 메시지이다. 바이든 행정부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이다. 다시 말하면 2015년 이란 핵 협상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조 바이든이 우리는 이제는 가만 안 있겠다라는 의지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대해 어떻게 보복할지 두려워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게는 소심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다. 오바마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란 정책주의자들이었고 조 바이든은 반이스라엘주의자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 바이든한테 뭐 경고한 겁니까? 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강해질 대로 강해졌어. 강해질 대로 강해졌으니 너희가 만약에 2015년 이란을 중동의 북한처럼 키워준 오바마처럼 다시 또 2015년 JPOC 정책으로 간다면, 포괄적 정책 행동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때처럼 당하고 있지는 않겠어. 나아가서 무엇을 하겠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와 이 권리를 따라서 이란에 제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지금 얼마나 섬뜩해 하고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란의 핵 최고의 핵과학 기술자의 이 암살 이후에 미국의 외신들은, 특히나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외신들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충분히 반이스라엘주의자이며 친이란주의자들인 오바마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 바이든에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모사드가 이란의 핵 과학자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작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보고서 및 트럼프가 암살 기사를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했고 그 공격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이번에 모사드는 미국의 일부 지원을 제공했음을 나타낸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작전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이 매복을 지원했을까? 그들의 작전을, 모사드의 작전을 어떻게 지원했을까? 미국 국가안보 및 국제정보 커뮤니티에는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군 특수부대가 비밀 협동 작전 시에 사용하는 고유의 비밀 위성 송수신 도구들이 있다. 이는 모사드가 비밀 작전을 할 때 미군 특수부대에 공유하는 비밀 지원 장치로서 이것이 테헤란 외곽에서 약 90분 떨어진 공격 장소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특히 유용을 했을 것이다. 왜냐? 미 국가안보국은 이 이란 보안군의 이란군의 통신을 대규모 중단하는 독특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계속해서 모사드와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인데, 이번에 이러한 모사드의 작전에는 이 미 특수부대가 특별하게 쓰는 이런 위성 장치의 시그널들이 잡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미군과 모사드가 같이 작전을 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세 번째로 이란 내부에 이스라엘의 은밀한 정보 존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서 비밀 암살 작전을 거행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매번 작전을 성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모센 파크 라자데 암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키돈 특수부대 내에 이란 출신 요원들과
이란 내부 특수 요원들과 연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사드는 이란 내부에 있는 은신처, 운영 책임자 및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요원의 네트워크에 위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모사드는 모센 파크 라자데와 호위병을 이 폭발물을 통해 또 기관총과 중무장을 통해 난사한 다음 그 사살을 확인한 다음에 이 체포되지 않고 유유하게 사라지면서 모센 파크의 승용차에 모사드는 흔적을 남겼다. 이 흔적을 남겼다는 게 뭐냐? 꼭 이스라엘 모사드는 자기네가 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특유의 사격을 차에다가 한다라고 합니다. 그 정황들이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네 번째로 왜 모사드가 이란의 핵 책임자를 암살하게 됐는지 그 이후에 네 번째로 이번 공격은 이란의 편집증을 불러일으키고 보복을 유발할 것이다. 뭐 그렇게 되길 이스라엘이 싸움을 걸어오길 바란 거죠. 이란의 집권자들은 이번 작전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작전으로 복수를 계획할 것으로 여겨진다. 뭐 당연하죠. 이미 이란의 혁명수비대 참모장은 복수 혈전을 발표했고 미국 대선의 복잡성을 틈타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리라고 본다. 이미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아브라함 협약국,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기타 친이스라엘 국가들과 이란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자, 문제는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최고 책임자인 모센 파크 라자데를 암살을 했을까? 그것은 앞서서도 강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가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강력한 의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사드가 이 핵과학자를 암살한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공격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주 미 해군 항공모함단이 아라비아 해와 페르시아만 해에 배치된다. 이거를 이란이 공격이라고 간주하면 안 된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상해서 적어도 2개, 또한 3개급의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할 것이다. 어쨌든 모사드는 이번 암살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2015년 오바마가 만든 이란의 핵 협의. 이것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이란을 이 중동의 북한으로 키웠던 오바마. 조 바이든이 되면 우리나라의 이란을 깨부술 거야, 이번에는.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의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 이스라엘의 72년 건국 이래 이 4년간 가장 위대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도시로, 수도로 명명을 했으며, 또한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바레인과 또 아랍에미리트, 이제 나아가서는 기타 다른 나라까지도 친선 국가를 만들어줬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스라엘을 나의 성서적 고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밝힌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조 바이든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무엇이다? 2015년처럼 다시 한번 이란을 또 핵 협의를 하고 핵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거래를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조 바이든의 행정부에게 핵폭탄급 메시지를 보낸 이스라엘. 그 뜻은 바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제는 이란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조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란의 핵 1인자를 제거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조 바이든에게 멋진 선물을 보냈다. 멋진 경고를 보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